네, 반갑습니다. 자, 2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밤 9시 59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환율 차트와요. 코스피 차트를 같이 열어놨는데요.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환율은 이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고 코스피는 이제 어제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양봉 캔들이 드디어 나왔죠.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어제 55,200원을 저점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훨씬 반등이 더 크게 나왔거든요. 59,000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 55,200원은 이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82포인트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저점에 신뢰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물론 중간중간 짧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 2175포인트 정도, 2172, 3포인트에서 2175포인트 요 구간에서 상당히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환율이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자, 시세를 분출했는데 2175포인트를 만약에 환율이 깬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코스피는 그냥 무조건 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환율이 요 2175원을 지지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죠. 만약에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도 있는데 2175원. 네, 일단 2175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 여부를요. 그 다음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는요, 이게 캔들만 두 개 딸랑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반등이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일봉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 지금 120분봉을 열어놨는데요. 파동을 계산을 해보면요. 2126포인트가 일단 1파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길이가 똑같다면 2170 정도가 3파 상승 구간이 되거든요. 오늘이 2157이니까 2170이면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선물이 좋으면 내일 미국장이 좋다고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아침 갭으로 좀 뜨겠죠. 그 뜨게 되면 대략 한 2170 정도까지 좀 뜨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실 분들은 뭐 그 지점에서 뭐 비중 조절 조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단기 매매가 나 귀찮다, 뭐 단기 매매 뭐 이게 머리 아프니까 나 또 들고 가볼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2215포인트를 제가 이 파동에 이번 반등 파동에 지금 현재는 제가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2215. 글쎄요, 좀 한번 잘라 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제도 2080포인트, 2090포인트, 2100포인트, 2120포인트 있을 때는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계시죠? 네. 25포인트, 20포인트, 뭐 30, 마이너스 30까지 빠진 종목을 매도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꿋꿋이 일단 들고 가 보시고요. 종목별로는 뭐 반등의 탄력이 오늘은 일제히 다 들어오긴 했어도 일부 종목은 반등의 탄력이 좀 세고요. 또 일부 종목은 반등 탄력이 좀 약하거든요.
어쨌든 뭐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는 몰라도 일단은 좀 더 끌고 가 보시죠.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좀 짧게 나는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략 한 2170 정도 요 구간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고요. 다시 저점 매수를 밑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여전히 있으신 분은 그냥 일단 들고 가 보시죠. 2215포인트를 이번 파동의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120분봉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215포인트를 우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약에 좀 더 확신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실 분들은요,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여러분 코스닥을 1500억 이상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외국인이 2,500억, 뭐 1,550억 매수했나요? 그 정도 매수를 했을 때 눈에 표시나게 매수하는 것은 그 다음날 제가 분명히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도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한 500억 정도를 매도하는 걸로 봤었는데 장중에는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미국 선물을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미국장이 오늘 좋을 거라 보고 외국인들이 이 매도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3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남은 금액은 1200억 남았습니다. 잘 계산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아마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은 또 일부 또 차익 실현을 또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20분 봉상 5파동의 종착지인 2215포인트 지점쯤에 만약에 외국인이 그동안 샀던 어제 대량으로 저점에 샀던 1500억을 이제 1200억 남았죠. 1200억을 조금씩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2215와 외국인 매도 수량을 계산을 같이 하셔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 수량이 그 전에 먼저 일어나 버리면 이 5파동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거의 그 5파동과 이 매도 수량을 같이 대비를 하셔가지고 두 개를 접목하셔서 좀 고점을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때 매일 밤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닥 수량이 1200억 남았다라는 거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린 분봉입니다. 120분봉상 대략 한 2215포인트까지를 보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를 바로 뻗어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2170에서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걸리고 나면 또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2140까지 올지 45가 될지 50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요. 충분히요. 왜냐면 1파 상승 지점에서 행보를 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 지점에서는 많이 행보를 안 했냐면은 이 지점에서는 워낙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갭 하락이 떴던 자리라서 매물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별로 오래 시간 걸릴 거 없이 바로 3파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3파 지점부터는 이 자리가 제법 중간중간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거라서 좀 행보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2215도 바로 급반등 세우기보다는 역시 작은 캔들이 꾸역꾸역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 꾸역꾸역 해서 대략 한 2215까지 일단은 그리고 외국인 매도 수량 1200억 남았다는 거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한 폐렴 관련 거에 의해서 코스피가 다시 2081을 깰 가능성은 없고요. 새로운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은요. 그렇다면 이젠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포토에 전기차는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중에서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가 바닥권에서 바닥권 기준으로 잡으면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아침 시가 최고점 기준으로 15% 오른 거거든요. 이 종목도요. 어제 9,800원 정도 저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주는 반드시 여러분 포트에 마음에 드시는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6만원 가까이 와야 전기차주는 이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6만원 오지 않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12,500원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네,
전기차주는 네, 반드시 포트에 한번 넣어봐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닥을 완전히 한번 물량을 싹 뭐라 그러나요? 한번 청소를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도 좀 한 번은 6만 원을 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몸집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도 같이 좀 네, 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2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주는 좀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주의 젠백스 같은 종목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2125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 한번 끌고 가 보시죠.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종목 오늘 종목 장세인데요. 이 비트 컴퓨터도 보면 굉장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4,500원에 추천을 조금 몇 사람한테 드렸었는데 어느덧 6,000원까지 왔습니다. 이 종목 대단합니다. 자, 기간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좀 포트의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왜 오늘 좀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 지점에서는 사볼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운대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이나 한국석유, 그 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이런 석유나 가스 관련주는 제가 오늘 장막판에 여러분께 좀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제가 댓글을 좀 남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SH에너지학은 제가 요 근래에 좀 여러분께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1,050원, 60원 정도 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1,000원을 살짝 깨는 거의 1,000원 정도에까지 내려왔다가 좀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차트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중동이 무슨 긴장 상태가 좀 생기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문제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차트를 보고 사놨었는데 어저께요. 오늘 보니까 잠깐 그 정권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저는 이 종목을 좀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SH에너지학 그다음 오늘 창해 에탄올 요 세 종목을 제가 포트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외 두 종목은 제가 좀 네,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어쨌든요. 이 SH에너지학도 좀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이 종목은 뭐 시세가 급반등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상 하나 둘셋 자 5파가 완전히 이제 끝났죠. 오늘 어제가 완전히 저점 나왔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선 오늘 부닥쳤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가와 고가의 절반 정도 1045원과 1075원이면 대략 1055원 정도 1050원 1055원 정도까지 내일 좀 밀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내일 좀 밀린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네 포트에 조금만 전략 몰빵하시는 거 아닙니다. 포트에 조금 좀 담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다시 11선을 돌파하게 되면 요 자리가 좀 행보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1125원, 1120원, 1130원 요 자리에서 좀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이 같이 맞물릴 텐데 옆으로 좀 행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진입해도 당장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무슨 크게 뭐 중동 사태 긴장이 당장 급하게 생기지 않는 한은 요 가격에서는 좀 행보를 하다가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져보시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를 좀 다양하게 전기차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에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 포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SH 에너지 화학이나 흥구석유가 그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좀 이런 종목들이 또 좀 포트에 조금 담아 두시면 되고요. 또 개별주 중에서는 뭐 오늘 아깝게 끝났지만 창의 에탄올 같은 종목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어쨌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포트에 짜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저 석유화학하고 가스 관련주, 이 종목들은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주도요, 조정받을 때 반도체 장비 소재도, 네, 같이. 이런 종목들, 전기차나 반도체 장비 소재주는, 지금 탄력도도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 훨씬 반등 탄력도 세고요. 또 우리가 좀 뭔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섹터를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오늘 어제 상승하지 못한 종목도 발굴하셔가지고 또 그런 종목도 포트에 잠깐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낙연 관련주나 안철수 관련주들 좀 여전히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는 내일 쉬고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